채널 뉴시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국제부장 최명수입니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은 대만의 해상과 영공을 대대적으로 봉쇄한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4일 어제 오전 5시였죠.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지역 사령부가 연합 리젠 날카로운 칼이라는 이름으로 대만을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13시간 동안 이어진 이 훈련에서 중국은 육해 공군과 로켓 부대는 물론 해군 함정 34척, 사상 최대 규모인 125대의 항공기까지 투입했습니다. 주요 항구와 영공을 봉쇄했죠. 봉쇄 훈련은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외부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대만 동부해안, 즉 서태평양에 항공모함 랴오닝함까지 동원했죠. 중국과 대만, 양안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된 순간입니다.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은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군은 훈련명 날카로운 칼에 번호를 붙였는데 2024B였습니다. 지난 5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연설을 문제 삼아 날카로운 칼 2024A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과 대만 간의 공중 해상 경계선인 중간선을 넘어서 오면서 대만을 압박했죠. 2016년과 2020년 친미 독립 세력인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이 총통에 2차례 당선되고 지난해 5월 같은 당 라이칭더가 집권하면서 중국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위 훈련은 그동안의 강도와 다릅니다. 첫 번째, 이전보다 대만 섬에 더 가까이 침범하며 포위망을 좁힌 겁니다. 지난 5월에는 대만 섬 일부 주변에서 순찰 활동을 하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대만 주변 6곳을 포위하면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4개의 해경선 편대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훈련을 벌였습니다. 훈련 경로가 대만 섬을 둘러싼 하트 모양이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군용기 125대는 물론 항공모함 랴오닝함까지 동원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도 있어 보입니다. 영국 BBC는 이번 훈련이 라이칭더 총동의 발언에 대한 징벌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대만 건국절인 쌍십절 기념연설에서 라이칭더 총통은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대만 상호 불예속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의 건국절과 관련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국은 10월 1일 75번째 생일을 맞았고 대만은 10월 10일 113번째 생일을 맞았다. 중국이 대만의 조국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오히려 대만이 중국의 조국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만의 건국 역사가 더 오래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여기에 중국 정부는 독립도모 도발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집권 때부터 대만 자치섬을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7년 대만 침공을 실시할 준비를 진행하도록 군부대에 지시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시대, 신냉전 시대에 미국으로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당장 미국 국방부는 이번 날카로운 검 훈련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며 불안정을 초래한다라고 공개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도 비이성적인 도발이다라고 규탄하면서 굳건한 수호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전쟁을 준비는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고 만약 도발을 해오면 전쟁은 피하지 않고 대응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격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전했습니다. 대만의 독립이냐 하나의 중국이냐 양안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펼쳐온 이른바 아나콘다 전략이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아나콘다 전략은 뱀이 먹잇감을 서서히 옥죄면서 결국 포식에 성공하듯이 물리적 봉쇄는 물론 경제적, 외교적,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중국과 통일이 불가피하다고 느끼도록 대만 국민들을 세뇌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번 군사훈련뿐 아니라 대만산 특혜 관세 철회와 대만 수교국을 향한 단교 공작 등 대만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중국의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 러시아,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 7개 전선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두 개의 전쟁 모두 영토 분쟁입니다. 중국과 대만 역시 독립이냐 예속이냐를 넘어 신냉전 시대 영토 분쟁의 화약고입니다. 20여일 앞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아나콘다 전략을 넘어 날카로운 공격을 또 이어갈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의 7차 핵실험설도 나돕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군이 파병되어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주시해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